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자, 오늘은 간만에 자동차 이야기를 이모저모로 해보겠습니다. 중국 시장 이야기인데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비이클 단에서는 이미 미국을 넘어섰죠. 그래서 17년도에는 정점을 찍었었습니다. 이게 최근 발표된 5월까지의 중국 자동차 관련 지수인데요. 사진이 좀 흐릿한데 그냥 대강 이렇구나 생각을 해주세요. 위 같은 경우는 소매 판매고 아래가 생산입니다. 각각 17년도에 정점을 찍고 그 이후로는 이렇게 비슷하게 몰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20년도에 이제 코로나로 박살이 났다가 요게 이제 만회가 돼서 이렇게 올라온 건데요. 뭐 생산이든 판매든 기저효과가 꽤 크기 때문에 1분기 때에는 숫자가 증가율이 꽤 높았습니다. 그런데 4월부터는 좀 올라올 만큼 올라왔으니까 조금씩 줄어들다가 뭐 이후로는 별거 없었다. 5월달 같은 경우 증가율은 판매 1%, 생산은 마이너스 2%였습니다. 5월을 메이커별로 보자면은 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번 중국 시장에서 처참한 성적을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돌아오려면은 쉽지가 않아가지고 웬만하면은 이제 볼 게 없고요. 폭스바겐, 닛산, 혼다, 포드 같은 경우에도 부진. 큰 시장이지만 중국 내수 시장에서는 외세가 이제 버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을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로컬 업체 중에서 길리가 조금 안 좋았던 부분은 5월달에 약간 이례적인 부분이긴 했는데요. 7월달에 신모델이 나오고 그러면은 좀 회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량 판매 증가율 자체는 1%였습니다만은 생산량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로 더 줄어들었었죠. 그거는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반도체 칩 영향인 걸로 설명을 합니다. 칩 가격 같은 경우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이게 자동차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게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판매가 이렇게 똔똔이거나 약간 줄어들더라도 괜찮을 거다. 자동차 시장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뭐 이런 견해가 시장에서 뭐 할 거 없을 때마다 계속 주기적으로 이야기가 됐다가 또 의심받았다가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국에서의 점유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왕년에 점유율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빼앗겨가지고 지금은 1, 2%대까지 괴멸된 수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기아의 수혜를 언급하기는 정말 웬만하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외산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점유율을 좀 방어하는 뭐 그런 상황 혹은 유지하고 있다. 이런 거에 그치고 있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죠. 반면에 중국 로컬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25%대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장안자동차하고 장성자동차가 그나마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가끔씩 보게 됩니다. 전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내연차는 부진했으니까 당연히 관심이 없을 거고요. 내연차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쪽 이쪽은 160% 가까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여전히 유망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사람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중국 전기차의 판매 비중 같은 경우는 전체에서 한 11%선까지 올라와서 여전히 침투율이 갈 길이 먼 상태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신능차 판매는 올해도 사상 최대치를 갱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꺾이지 않고 계속 가게 된다면은 무난하게 높은 성장을 보일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때 2월 달에 이런 거는 이제 계절성이죠. 춘절 효과. 또한 공공충전소 같은 경우에도 현재 88만 개 정도인데 이게 월 평균 한 3만 개 가까이 깔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다 민간 충전 사업자까지 다 포함시키면은 187만 개의 충전소를 갖고 있어서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갖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5월에 회사별 전기차 누가 잘했냐 살펴보면은 1위 특사랍 테슬라 형님이 1등이고 2등이 비아디, 다음이 상해우링, 상해차, 광저우 아이온, 장안자동차, 체리, 니오, 샤오펑 4자 순인데요. 다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한 100% 이상은 달성했습니다. 개별 모델별로는 상하이우링의 홍강 미니가 여전히 단일 모델로는 월 3만 대 가까이 팔고 있는 베스트셀링 제품이고 그 이어서 테슬라의 Y3 이 두 모델이 합쳐서 한 2만 대 정도. 그 나머지 아래 쭉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비아디 제품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이 데이터로만 보면 숫자가 조금 이상해 보이는 부분도 있죠. 홍강이 5월달에 29,000대를 팔았는데 우링 판매량이 어떻게 더 적냐. 저도 이 데이터를 갖고 온 거긴 하지만은 좀 물어보니까 생산과 소매 판매의 구분 차이다 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신뢰하기는 어렵고 이 정도 규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이 데이터를 보시던 분들 가운데서는 이 랭킹에서 늘 보이던 친구가 안 보이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흥미 어디 갔어? 이 장성차의 오일러 블랙캣이 5월달에 목록에 나오지 않았고 4월달에는 파리에서 목록에서 이제 아웃됐다, 떡락했다. 이에 대해서 장성차에서는
최근에 칩이 부족해서 못 만들었다고 둘러댔는데, 한편으로는 이 차가 워낙 저퀄이라 인기가 없어서 안 팔린 거 아니냐는 내용과 이제 대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현재 자동차 반도체 같은 경우 중국에서 독일 칩 가격이 대략 5배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3.5위안에서 16위안으로 올랐는데요. ST마이크로가 5월 중순쯤에 6월 달부터 모든 제품 가격 추가적으로 올린다고 통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현실에서는 10배, 20배 가까이도 주고 공공연하게 거래를 하고 있어가지고 야 5배면 양심이 있지 이런 말도 있는 상황인데, 이 자동차 칩 관련 노이즈는 단기적으로는 해소가 좀 어려운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부랴부랴 업체들이 팹 증설까지 이제 되고 있긴 한데, 요거를 현재는 차량 가격에 전가할 수 있다, 칩을 고부가 차량 위주로 투입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막상 까보니까 자동차 판매량이 5월까지 별 영향 없더라, 이렇게 스물스물 넘어가려는 시도를 하는데요. 글쎄 저는 그렇게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장성 같은 경우에는 싸구려 전기차 5윌러보다는 주력인 하발 SUV가 더 잘 팔렸거든요. 하발 버전별로 총 5만 대 가까이 팔았고, 6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SUV 1등이고, 그러다 보니까 5윌러 없어졌다고 해서 꺾이기는커녕 주가는 도리어 이렇게 올랐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샤오미랑 같이 전기차 짝짝꿍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좀 같이 움직이는 경향도 있습니다. 되돌아가서 테슬라 같은 경우 5월달에 1등의 지위를 회복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갑론을박 낙타 이빨 개수새는 토론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 같은 경우에는 모델 3가 기존 제품인데 이게 계속해서 악재가 나오면서 4월달에 판매가 급감했었죠. 근데 모델 Y 위주로 해가지고 회복을 좀 하는 모습인데, 이게 5월달에 망할 거라고 했는데 좀 올라오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4월달에 Y 생산 라인이 한 2주 쉬었는데 그게 5월달에 이렇게 반영된 거야, 사실은 요만큼이야, 키 맞추면 이 정도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 테슬라가 전체적으로 33,000대를 팔았는데, 이 중에서 중국 내수는 22,000대, 수출 판매된 게 11,000대, 이걸 돌렸다는 것도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중국에서 전체의 20%를 파는데 여기 내수로만 보면 이렇게 꺾이고 있다, 이게 수출로 돌리게 되면은 판매는 되더라도 마진이 줄어든다, 이러면서 안 좋게 보는 거죠. 아무튼 이게 월 3만 대 정도가 깨질 거냐 안 깨질 거냐 이걸 보는 건데, 중국 협회에서도 이게 중국 내 테슬라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는 지금 모른다, 7, 8월 가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디베이트가 있으면 좀 오르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고, 워낙 테슬라가 최근에 도진이 비트니 엮인 게 많다 보니까 이게 정체된 모습입니다. 다음은 2위 비아디. 여기는 해마다 신능차가 엄청나게 늘고 있죠. 5월달에도 엄청나게 늘어났고, 전체 차량 판매에서 차지하는 이 신능차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5월달에 영덕시대 CATL 다음으로 중국 2위에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요. 좋은 상황을 이어가고 있고요. 3위에 LG화학이 보입니다. 비아디의 주가 흐름은 테슬라하고는 다르게 살벌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미국에 상장된 DR3인방 니오 리샹 샤오펑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렇게 그림만 보면은 이게 숫자는 뭔가 이렇게 예전 대비 는 것 같아도 점유율은 다 합했을 때 한 9에서 10% 정도로 이렇게 별거 없어 보이는데, 세세히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웨일라이나 리샹 같은 경우에는 MOM으로 이렇게 조금씩 증가율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샤오평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죠. 작년만 하더라도 이게 제일 핫발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리오토 판매량을 밀어내고 이제 거의 니오에 이제 삐까삐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점에서 샤오펑이 좀 두드러집니다. 자, 니오는 그래도 잘 팔린 거고, S6 기존 모델 깔고 뉴 모델들까지 내고 있는 상황이고, 월 7,000대 정도 팔고 있는데 이 레벨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한다고 치면은 그래도 비교적 좋은 그림이 나올 것이다. 주가 흐름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기 좋게 좀 돌려놓은 그런 모습이고요. 샤오펑 같은 경우에는 왜 좋았냐? 신규 출시된 P7 라인업에 효과가 있었고요. 기존 모델인 G3 같은 경우도 10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얘도 이제 그림은 다 비슷비슷하게 가는 건데 상대적으로 작년에 좀 더 떨어진 친구였기 때문에 이 증가 효과가 더 있어 보인다. 주가 흐름 역시 비슷하게 올랐지만은 더 깊게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오면서 단 한 번의 조정만 용납한 무시무시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언급된 회사들의 주가를 본다면 사실 다 비슷비슷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회복을 못하고 있고, 반면에 중국 차들은 이렇게 고개를 들어놓은 상황이거든요. 이게 테슬라의 중국발 악재와 부진을 해석한 거에 따른 반영일 가능성이 있겠죠. 중국 협회 말처럼 7, 8월 돼가지고 테슬라가 정말 낮아빠진다면은 그 격차가 더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제 중국 데이터가 공개된 지는 좀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미 주가가 반영을 해서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미 다시 지난 시점에 영상을 올릴까 말까 하다가
해놓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뒤늦게 올리는 건데, 금융 유튜버의 적시성 한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접근을 하려면은 어떤 스타일로 베팅하는가는 개개인마다의 선택의 영역이 되겠죠. 주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쉴 새 없이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겠지만, 이제 와서는 하더라도 많은 비중을 가져가는 건 어렵겠죠. 사실 이 이후의 업황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한 입장입니다. 일단 여전히 이익이 안 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리스크가 있겠죠. 판매량이 적은 애들은 절대적인 판매치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크게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어서 그 업체들이 1, 2분기만큼 팔아서는 여전히 적자거든요. 그래서 그보다는 판매가 더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야 사실 더 폭발력이 있게 되는데요. 현재 자동차의 생산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자동차 반도체 칩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속속히 알기는 어렵다는 거죠. 칩 부족 사태로 6월부터 비로소 영향을 받아가지고 숫자가 감소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TT 하겠죠. 근데 생각보다 영향 없으면은 무시하고 주가 버틸 수도 있고요. 그런 사정에 대해서는 사실 밖에서는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단기적인 주가의 움직임 또한 신이 아닌 이상은 예측하기가 어렵겠죠. 추가적으로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DR 상당한 애들의 그간 필요 이상의 자금 조달이라든가 중국 업체에 대한 신뢰성 이슈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켜보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아무래도 다음 달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6월의 판매 데이터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이제 보고 싶고요. 주가 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최근에 오른 만큼 조정 가능성도 있어가지고 뭔가 다시 생각해볼 기회를 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중국의 자동차 판매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두서없이 해봤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